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세 번째 주간 전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부터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작년부터 했던 패시브 ETF 쪽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쏠렸죠. 쏠림 현상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폭 자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을 깨는 게 아니라 단지 진폭 자체만 커졌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처럼 그 핫이슈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진행을 할까 내용 부분들 다 뽑아놨는데, 시장이 변동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장이 중심이고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부분을 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부분들이 이제 하락이 컸던 만큼, 변동폭이 컸던 만큼 신용의 물량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일부 진행되는 모습 와중에 어떤 종목군들을 어떤 걸 먼저 1순위로 포트 편입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 이후에 V자 반등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부분들 어디 쪽에 포커스를 할 건가, 이 내용에 가장 많은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분석 부분들이 지금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슈보다는 이슈 같은 개별 종목군이죠.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됐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물론 어제 마감 브리핑 동영상 버전 부분들을 다시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주말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일정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 2월달 전략 관련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꼭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연휴죠. 연휴에 진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3일 정도밖에 거래 일수가 진행이 좀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2.8, 2.9%를 넘어설 것인가, 최근에 이제 그 2.8, 거의 2.9%에 근접을 하면서 이제 저항대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북한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부분들, 이거와 이런 내용들, 긍정적인 내용 부분들이 좀 개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의 폭 부분들이 좀 들어올 건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변동폭 자체가 어느 시점부터 나왔는가, 시작점은 문우신 재무장관의 달러 약세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트리거 역할 부분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하면 예산안의 셧다운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 예산안을 증액을 하면서 향후에 지금 재정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금액 부분들을 충당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떤 느낌 부분들이냐면,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도로의 폭부분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강조를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코스닥이 어어한 사이 900포인트를 넘어가고, 그쪽 관련 종목군들은 뭐 기본 12에서 20%에서 뭐 50%까지 올라간 종목군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었던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 위에 전체적인 시장 보면 출렁거리는데, 미국은 그런 사이에 느낌이 작년에 이제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 그 다음에 부채 한도, 다방면에 도로를 1차선이 정말 큰 폭의 1차선이 있다면, 제 느낌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기본 5차로 7차로 이상의 이 범위 부분들을 확장하는 모습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가서 AR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화 속도,
통화 승수 부분들의 확장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경기 상승에 대해서 미리 확장 공사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통로 확장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항대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급격한 진행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과연 이 타이밍 부분들이 맞을 건가 대한 퀘스천 부분들을 계속 짚어갈 거예요. 그런 의구심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의심과 의구심 부분들이 바뀌면 확신으로 바뀌죠. 근데 지금은 의심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살 것인가, 어떤 종목군을 살 것인가, 시장 전체적으로 저평가해야겠는데 1순위는 어느 쪽 섹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3일 정도 진행되지만 시장에서 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할 겁니다. 뭐 2월 12일 날은 미국의 이제 신규 예산안 관련된 문제, 지금 제가 동영상 버전도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다음 주에 체크할 중요 이슈 부분들은 문우신 재무장관의 연설이에요. 왜? 처음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 약세라는 내용을 코멘트를 던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리거 역할 부분들의 워밍업 부분들이 좀 됐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달러 약세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달러 역사 94.5부터 해서 달러 약세 부분을 갈 겁니다. 자, 그런데 90선을 하위가 됐는데 80대 후반에서 87 정도까지 오버슈팅 부분이 나올 건지, 아니면 다시 90선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 부분들 나오면서 거기서 박스권 부분들을 이용할 건지, 당분간은 이제 달러 약세 부분들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이제 서로 기술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 90선을 하위를 만들었던 코멘트, 문우신 재무장관,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달러 약세의 코멘트 부분들은 약간 보호무역의 신호탄을 일부러 띄워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환율 부분들이 출렁거렸고, 원자재도 출렁거렸고, 그 다음에 부채까지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4일 문우신 재무장관의 코멘트, 저는 다음 주에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면 연은 총재 연설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한 2주 동안 출렁거리다 보니까 연은 총재들의 코멘트 자체는 상당히 많이 완화됐어요. 실장 길들이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출렁거림이 나오니까 연은 총재들의 발언 자체는 시장에서 별로 큰 관심 공급이 없어요. 이미 주가가 선반영 부분들도 들어갔고, 어떤 코멘트가 나오더라도 이미 주가의 선반영으로 주가의 하락 부분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다른 코멘트 부분들 한지에 관심권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문우신 재무장관의 코멘트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GDP 성장률 부분들 양호하다고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인 역시 2월 14일 날 나옵니다. 미국의 실질 소득, 소매 판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금요일장에 유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65선 넘어가면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큰 경제지표 부분들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유가 65달러선 넘어가면 오버슈팅,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50달러, 55달러를 하회에 오버슈팅 나오면서 50달러 초반까지의 하반 경직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일단 60달러 WTI 기준으로 60달러 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역시 25월 14일 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저는 근데 별로 원유 부분들은 지금 그 반등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에 대한, 그리고 좀 조정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점진적인 수요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에 상승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 이번 65달러, 70달러 선을 넘어가는 파동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유 재고 부분들은 원유 관련된 내용 자체는 60달러를 하회하는 파동이 이미 나왔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이 있다. 소방수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코멘트 부분들이고, 그날 문우신 재무장관 회의, 그 다음에 실질 소득과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으르렁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금 시그널 자체는 보면 역시 우상향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의 PPI라든지 그 신규 주택 착공 역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우상향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이 주택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 자체가 우상향되는 트렌드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인식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경제 지표의 상승 부분도 어떻게 받으냐면 너무 좋아지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지표를 A 관점으로 보느냐 B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죠. 이번에 북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방송에서 보니까 그 평창의 손수촌에서 인공기가 가장 큰 인공기가 내걸렸다고 중앙일보인가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상으로 보면 북한의 인공기가 가장 크게 나왔는데 일부만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게재했죠. 나중에 물론 그 본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일부만 확대를 해서 보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가장 컸는데 전체 사진 연합뉴스에서 캡처해 가지고 인용한 사진 자체 보면 다른 나라 국기가 더 컸는데 그 부분만 확대하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더 크다라는 그런 오보가 아니라 그것은 그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지표 자체가 무상향 되고 있는 시그널을 작년에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경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국제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하지만 항상 보면 전고점 돌파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전고점 돌파될 때 거래량 자체가 증가해야 되지만 그 매물대의 돌파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은 더 우상향이 진행이 돼야 되고 단지 속도만 완급 조절되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에 국채 수익률 자체는 전고점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 분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상승 파동 부분이 나오면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수그러들 수 있는 1, 4분기에 1월, 2월 달에 이 ETF 관련된 부분은 알고리즘하고 부채한도 관련된 부분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 부분이 나왔지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 후반기하고 2분기 자체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수면 아래로 점차적으로 극점 부분들을 찍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꺾일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그 2월 15일, 2월 16일 여러 경기 지표 부분들에 너무 서프라이즈만 안 나오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를 바랐는데 지금은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고 그냥 그냥 점진적인 상승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분기 후반, 이게 1분기 후반부터는 2월 달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길들이기 전략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 와중에 이번에 고점을 돌파 나왔던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던가.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2.9%의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면서 마지막 외바닥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중바닥의 어떤 출렁거림을 만들고 도움 부분을 받을지 아니면 외바닥으로 반등 부분들을 나올지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자체적으로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흔들리신 분들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진폭이 좀 크게 나왔구나.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진폭 자체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반등 부분도 ETF 상품이라는 알고리즘이 의하기 때문에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도 역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죠. 그래서 지금 2월 중순 넘어서 시장 자체에 바라보는 시각 부분들은 경기지표 우상향 부분되고 단지 소나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시장 부분들을 사가지고 V자로 하락이 진행됐던 거에서 V장 반등 부분들을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 이걸 체크를 하고 이걸 관심권 부분들을 확대하는 시장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2월 세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